애플이 아이패드를 중심으로 약 40분간 짧은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왔고 또 이전 모델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주요 제품의 핵심 내용 위주로만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였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프로 모델 같은 큰 화면을 요구해왔던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수용해서 아이패드 에어가 처음 공개됐던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에 13인치 모델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5세대 에어의 폼팩터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세로로 탑재됐던 전면 카메라가 가로형 배치로 바뀌면서 화상회의 등에서의 편의성을 개선했고, 공간 음향이 적용된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면서 이제 더 깊어진 베이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능에서는 기존 프로 모델과 같은 M2 칩이 탑재됐는데요. 5세대 에어 모델보다 처리 속도가 50% 더 빨라지면서 이제 고사양이 필요한 AAA 게임들도 수월한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애플은 이번 아이패드 에어를 AI에 특화된 기기로도 소개했는데요. 향상된 칩셋으로 인해 머신러닝이 활용되는 앱에서의 빠른 처리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부터는 프로 모델에만 있던 애플 펜슬의 호버링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서 그림과 같은 창작 활동 등에서 보다 정밀한 터치와 드로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특히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장 용량인데요. 드디어 기본 모델의 최소 용량이 기존 64GB에서 2배 늘어난 128GB가 됐습니다. 또한 선택의 폭도 넓어져서 이젠 최대 1TB까지 확장이 가능해졌는데요. 실제 출시하게 되면 128GB 옵션을 비롯해 13인치 에어 모델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상은 블루, 퍼플,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이렇게 총 4가지로 출시됐고, 가격은 와이파이 128GB 기준 11인치가 899,900원, 13인치는 1199,900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쿠팡을 비롯한 오픈마켓에서 사전 구매로 할인을 받게 되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이벤트의 핵심 제품인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주요 모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사용자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웠는데요. 먼저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아이패드 최초로 OLED 패널을 탑재한 것입니다. 업계 최초로 2장의 패널을 합친 팬덤 OLED라는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선명하고 밝은 품질의 디스플레이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오프라인 이벤트를 영국 런던에서 진행했는데, 이곳에서 새로운 프로 모델을 경험한 인플루언서들도 그동안 겪어본 적 없는 매우 뛰어난 화질과 높은 화면 밝기 그리고 깊은 명암비를 가진 디스플레이라며 하나같이 극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반사 패널이 적용된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을 처음으로 소개했는데요. 근데 실제 현장 후기들을 보면 빛 반사를 많이 줄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선명도와 명암비까지 떨어져서 전체적인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OLED 덕분에 자연스럽게 제품의 두께 또한 줄었는데요. 이제 11인치의 두께는 5.3mm가 됐고, 특히 13인치 모델은 기존보다 무려 20%나 줄어든 5.1mm가 되면서 업계에서도 이미 상당히 얇다고 평가받던 갤럭시 탭 S9 울트라보다도 얇은 모델이 됐습니다. 게다가 두께와 더불어 무게까지 줄여 휴대성을 크게 높였는데요. 이제 11인치는 466g이 됐고 13인치는 기존보다 무려 103g이나 줄어든 579g이 됐습니다. 성능적인 변화로는 최근 유출됐던 루머대로 M3를 건너뛰고 M4 칩을 탑재했는데요. 최대 10코어로 구성된 CPU는 M2 모델 대비 50%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최근 유출된 벤치마크 점수도 이와 비슷한 성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을 담당하는 GPU에는 새롭게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과 메쉬 쉐이딩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덕분에 4K 영상 편집을 비롯한 3D 렌더링 같은 무거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패드 에어와 마찬가지로 프로 역시 AI 성능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기존 M3 칩의 AI 연산 능력의 2배가 넘는 38톱스까지 끌어올리면서 나중에 확장될 온디바이스 AI를 확실하게 대비해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이번 아이패드 프로부터 가로형 전면 카메라가 배치됐고, 후면에는 새롭게 적응형 플래시가 탑재되면서 문서 스캔 등에서의 편의성이 향상됐는데요. 다만 기존에 탑재됐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와 함께 2배 광학 줌 기능은 제거됐기 때문에 혹시 촬영 용도로 구매를 고민하셨다면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장 용량도 에어 모델처럼 새롭게 업데이트 됐습니다. 128GB였던 최소 용량이 사라지고 이제 256GB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요. 색상은 실버와 함께 스페이스 블랙 이렇게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가격은 와이파이 128GB 기준 11인치가 1,499,900원, 13인치는 1,990,000원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제품이 바로 펜슬인데요. 3세대가 아닌 새롭게 프로라는 네이밍으로 출시하면서 이에 걸맞는 여러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앞서 루머로도 확인됐던 스퀴즈라는 제스처가 탑재됐는데요. 펜슬을 살짝 쥐면 압력 센서가 반응해 도구 팔레트를 쉽게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특히 반가워할 것 같은 새 기능인 배럴 롤이라는 제스처가 추가됐는데요. 긴 형태의 브러쉬를 사용할 때 펜슬을 돌려주기만 하면 자유롭게 각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에 번거롭게 패드를 움직이는
움직이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 편리한 드로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애플 펜슬 프로에는 햅틱 엔진이 탑재돼서 펜슬이 상호작용할 때마다 섬세한 진동으로 더 정확한 피드백을 인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기능들이 추가된 애플 펜슬 프로이지만 호환성은 다소 아쉽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모델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이전 모델을 사용 중이신 분이 구매를 원하실 경우 새로운 아이패드 구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애플 펜슬의 가격 인상을 우려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작인 2세대 모델과 동일한 195,000원으로 출시됐습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프로 전용으로 나온 매직 키보드에 큰 변화가 생겨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선 기존의 둥근 모양이었던 힌지가 새롭게 디자인돼서 전체적인 두께가 얇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 그동안은 존재하지 않았던 ESC 키를 포함한 기능키가 처음으로 추가됐는데요. 이제 화면 밝기나 음량 조절 등의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트랙패드가 더 커지고 햅틱 피드백도 추가돼서 사용성이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함레스트 부분도 새롭게 알루미늄으로 마감됐는데 애플은 매직 키보드에서 맥북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가격은 이전 모델과 동일한 519,000원으로 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2년 만에 재정비된 아이패드 라인업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잠재 수요가 쌓여왔던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11인치 프로 모델과 함께 애플 펜슬 프로가 많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애플 이벤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